제주 고물가 입도세 논란으로 시끄러운 해외로 발길 돌린 관광객들. 지금 제주도 여행 같은 거 가기가 좀 부담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데. 네, 이제 고물가도 그렇고 입도세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비용 관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의 어떤 관광 자원이 뭐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거에 드는 비용 자체가 여름휴가 한 번, 그렇죠. 겨울휴가 한 번 이렇게 막 간다고 만약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그럼 국내 여행 갈 거냐, 해외여행 갈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성지 제주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제주도가 예쁘다. 그런데 뭐 이의는 없어요. 네, 제주도 참 좋은 곳이고 관광 자원은 뭐 우리나라에서 단연 관광 선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제주도를 갈까 해외 여행을 갈까라는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입도세입니다. 세금도 원래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간접세는 그냥 우리가 가격에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냥 모르고 돼.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거두면 이거 직접세다 보니까 네. 사실 10,000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주 경제가 상당 부분 제주에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관광객들이 또 투어하는 관광 비용으로 또 제주 경제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뭘 또 걷는다고 하시는 건지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네. 근데 제주도도 지금 환경 오염 되게 심각합니다. 네. 지금 이미 근해 바다 생물들 많이 죽어가고 있고요. 수온 상승에다가 지금 폐수 처리도 안 되고, 네.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외부인들이 와서 던져놓고 가는 어떤 쓰레기나 이런 네. 것들.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제주로 가는 게 좋을까 해외로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선 원 그래프부터 좀 보죠. 네. 자, 1년 이내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매우 있다. 이거는 사실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네. 코로나가 너무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도지사님도 아마 가고 싶을 수도 있어. 매우 있다가 47%고 약간 있다가 41%라서 사실 요걸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간다고 한 봐요. 번은 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용을 비교해봐야 되겠죠.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주도 가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섬이기 때문에 차를 빌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도 있긴 있지만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맞아요. 렌트카 빌려야죠. 그러다가 일단은 숙박을 해야죠. 그래서 숙박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항공료, 사실 항공료 부분이 조금 강점을 갖고 있긴 해요. 해외로 가는 이제 베트남 다낭이라고 봤을 때는 항공료 부분에서는 되게 강점이 있지만 숙박료가 굉장히 비싸다. 우리가 선진국 아닙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 스위스나 유럽 여행할 때 요즘 일본보다도 비싸요.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올라온 게 머리 식힐 땐 너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항공료는 당연히 외국은 나가 비싸죠. 비행기도 더 오래 타야 되고. 거리가 짧으니까 뭐 강점은 있는데 감안해도 숙박료가 워낙 싸니까. 네. 물론 이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히려 4인 가족이 갈 경우에는 베트남 그렇죠. 다낭이 야 해외여행 가는 티도 한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낭이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영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영어 거의 안 썼어요. 영어를 거의 안 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베트남어 해봐야 뭐 저기 뭐야 까먼 뭐 이런 거 정도 말 몇 개 인사말 배워간 건데 한국말을 다 하시는 거야 가는 데마다. 그 해외라는 어떤 장애물 이런 게 그렇죠. 이제 많이 사라졌다 이런 거죠. 베트남 다낭 같은 거. 그래서 일단 그런 장벽이 상당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용도 싸다 이러면 해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유인이 큰 겁니다. 네, 동남아 그래서. 같은 경우에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거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왜냐면 사실 그 당면 과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 항공권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최근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해외에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먼 거리 가니까 비행기값. 이제 항공편이 증편되다 보니까 확실히 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좀 항공업계도 2, 3년 동안 갑자기 다 단절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되니까 이제는 공급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뚝뚝.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 2023년 4월 기준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가 너무 안 좋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올랐었잖아요. 그쵸. 유가도 올라서 유류 할증비도 세게 붙었는 데다가
편수는 코로나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적으니까 그렇죠. 가려는 사람이 조금만 더 늘어도 확 이제 가격이 늘어났던 맞습니다. 건데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아유 해외 뭐 비행기 표도 비싸고 해서 알아봤는데 싸네 그렇죠.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반면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는 빵 떴죠. 아 그렇죠. 코로나 때는 갈 코로나 데가 때는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 가려면 PCR 검사하고 그렇지. 뭐 검사 뭐 증명서 내라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해외가 가서 옮을까봐 겁나잖아. 그렇죠. 우리는 방역 방이 잘 돼 돼 있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격차만큼 굉장히 좀 잘 돼 있었는데 이게 확 줄어드는 거죠. 2023년 가까이 지난해 오면서. 말부터 슬슬 오기 시작하더니 네. 뚝 떨어져서 네. 지금 거의 100만 대도 깨질 위기까지 이게 온 이제 거죠. 사실은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거잖아요. 음. 이제 요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사실 올랐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뚝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막 그렇다고 막 돈을 엄청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저렴하게 뭐 제주 대비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제주 대비 가성비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일본이 일단은 탑으로 좀 꼽고 있다는 거. 일단 뭐 가깝고 시간도 크게 걸리지 않고 비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도 싸고 하여튼 그래서 인기 해외여행지 탑 10에 꼽았을 때 사실 이제 일본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세대별로도 이제 좀 갈리는데 네. 확실히 이제 보면은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유럽을 약간 더 선호한다는 거. 회색이 유럽이거든요. 여성들이 유럽 약간 볼 게 많고 또 관광지가 큰 차이는 아니고 네. 그리고 뭐 20대 30대도 세대별로 차이 없는데 이제 50대 이상이 유럽 높다는 거. 이건 뭐 아무래도 좀 주머니 사정이 좀 나으니까. 그렇죠. 이제 유럽이 이제 또 선진국들이 많이 그렇죠. 몰려 있으니까 이제 여행하기가 좀 편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린 거죠. 그래서 왜 매년 적자가 나는지 K 관광 한번 보면은 볼게요. 일단 왼쪽에 그 분홍색 막대들이 쭉 있는 게 보면은 네. 전 다른 건 안 보이고 우리가 꼴찌인 건 눈에 들어오네. 아, 그렇죠. 51위예요. 51개국 중 51위. 51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일단은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많고 국내 관광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큰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GDP 기여도라는 거 결국 그 나라의 국민 소득 중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너무 높아도 좋지는 않아요. 사실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72%가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나 중무장대나 다른 이제 첨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미국이나 일본도 사실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꼴찌냐라는 거는 그만큼 관광 산업이 부흥은 안 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5월 들어서 정부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대대적인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2월 기준으로만 보면 일단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많죠. 지금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 이건 어떤 지표인가요? 일단은 출입국자 수 통계인데 이게 같은 표를 하이라이트만 다시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아웃바운드에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들 이게 쭉 하다가 안 나가나 했을 때 확 올라가죠. 확 나갔네. 그러니까 근데 작년 이제 말에 왕창 나갔다. 그죠? 네, 내국인들이 엄청나게 밖으로 나간다는 거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건 어떠냐 했을 때 저쪽 표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지금 이제 나간 사람이고 내국인 출국자. 그렇죠.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나가는 사람이 점점 더 비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국제 수지로 보면 그 차이만큼이 이제 여행 수지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거죠. 네, 상품 서비스 수지 중에 여행 수지가 이제 차지하는데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이제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서비스 수지에서도 큰 폭의 적자를 지금 내고 아니 있죠. 지금 물건보다 지금 서비스 마이너스가 더 크네요. 그래 더 크죠. 아니 그러면은 이 수가 같아야 되냐? 우리나라에 나가는 것만큼 들어와야 되냐? 사실 그렇죠.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뭐 자원이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자원 자체가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사실은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란 말이죠. 1950년대 다 잿더미가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한 우리나라는 사실 1대1로 놓고 비교하기 좀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광 여기까지 자원은. 온 것도 참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그거를 전제로 얘기는 해야 돼. 게다가 이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행 가는 게 해외여행 가는 게 뭔가 이게 사치고 허영이고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죠.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는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외 여행도 좀 다녀와서 머리도 식히고 이게 사실 큰 인생이 있어서 좀 유일한 낙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관광 자원을 좀 개발해서 외국 사람 그치. 끌어오자. 네, 그 다음 보면은 사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만 불황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요즘 되게 다시 일본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 오프닝인데 네. 일본 좀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죠, 일본에.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일본 방문 외국인 현황이 거의 지금 총 외국인이 38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고 2022년 기준. 게다가 이제 골프 여행마저도 일본 구마모토가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 때 골프장 워낙 많이 짓고 여기가 약간 과잉 투자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싸졌을 가격이 수 내려가 있어. 그래서 네. 일본이 좀 그런 수요도 좀 많은 거고요. 엔저도 있었고요. 엔저도 엔저가 제일 있었고. 크죠. 네. 네, 그리고 특징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해외 여행객 봤을 때 일단 여행 경비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들어. 우리나라 좀 짠내 나 지금. 그죠. 우리 그리고 힘들게 가는 거야. 많이 찾는 여행지가 이제 일본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 유형이 또 패키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선호한 숙박 등급은 이제 4성급 이상이 한 41%. 이제 중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비용이 낮으니까 당연히 숙소급 성급도 좀 낮춰가는 사람이 더 많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2년간 해외 여행 여부 자주 다닌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앞에 슬라이드 잠깐만 보죠. 네. 한국인이 100만 명 가고 중국인이 18만 명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비용으로 가면 일단 평균의 함정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100만 명 가는 게 평균이 1,800이고 사실 그죠? 조금 가는데 이제 4,780달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중국 중에서의 부유층이 일본에 많이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작 일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고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거.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이 어디로 많이 찾아오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서울 제일 많이 찍고요. 가장 볼 게 좀 몰려있기도 하죠. 그쵸.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다 우리 문제인 것 같아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도 런던, 파리도 보긴 하지만 그쵸. 그 주변에 관광지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무조건 인천공항 들어와서 공항철도 타고 있다 서울역 명동 찍고 그 루트. 네. 그 재방문율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한번 점이 갔다 아닌가. 오면 다 봤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그래도 상당한 비율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압도적인 다수를 일본은 차지하고 이제 배로도 오니까 가까운 그쵸, 데는 네.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과연 우리 이제 뭘로 승부해야 되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얘 때문에 요만큼 오는 애들이 나왔어 이제.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까 생태계를 만든다고 이제 얘가 왔다가 BTS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게 만들고.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 좀 안 보이는 게 사실 이게 그 약간 싸늘한 반응의 어떤 지자체 축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축제 자체가 또 잘못했다 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전주의 축제면은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거 위주로 꾸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컨텐츠를 뭘로 채울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지역 축제들이 쭉 있어요. 네. 지평선, 대나무, 순천만, 화성, 뭐 사당, 바우더기 막. 근데 이게 점수가 1000점 만점인데 1위가 700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위부터 이 수위에 있는 축제들도 100% 만족을 잘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바가지. 바가지 요금입니다.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통돼지 바베큐라고 썼거든요. 그 대짜인데 5만 원이야. 이게 해물파전이 2만 원이야. 저거. 요거 해가지고 이거 7만 원이네. 어. 막걸리 요새 5,500원 받거든요. 막걸리? 국밥이 10,000원이야. 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8만 원 막걸리 10만 원 2병 금방 가. 10만 원이야. 10만 원. 둘이 먹어도 10만 원이다. 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죠. 다음 보면은 이게 순대가 10,000원어치야. 6,000원, 10,000원. 16,000원이야, 16,000원이야 이게. 둘이서 떡볶이, 순대, 음료수 두 개 2만 원이야. 저는 사실 이게 1인분이거든. 이러면 나는 어떻게? 화가 많이 나셨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형의 만족, 불만족 요소가 있는데 네. 근데 만족이 좀 센 건 있어요, 우리가. 치안. 우리 뭐 새벽 2시에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엄청 커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해 떨어지면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쇼핑 같은 건 굉장히 만족이죠. 왜냐하면 쇼핑은 표준화된 거니까 네. 이거는 편리한 우리 에어컨 빵빵하잖아 어디 가도. 너무 좋고. 그 숙박도 뭐 깔끔하고 깨끗하고 우리 신축이 많잖아 우리는. 네. 불만족 요소는 이제 언어 소통. 사실 이거는 좀 어쩔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뭐 이거를
유럽에서 통하는 것처럼 통하게 바라는 건 안 되고 여행 경비 그리고 물가가 이제 다 가성비 높게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왜냐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오는데 또 비행기표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일본이냐 한국이냐 했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는 있겠죠. 맞아. 똑같이 네. 비행기표 100만 원 주고 오는데 네. 과연 2번 올 거냐 한국에. 그런 문제 생각해 봐야 돼요. 관광 안내 서비스도 좀 불만이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지만 아직 그 희망을 놓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관광 자원을 그쵸. 사실 우리만 잘 모르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딩딩 투어로 한번 좀 발전시켜 봅시다. 네. 어떤 걸 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지. 자, 일단은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렇죠. 꼭 사가는 게 한 10가지 정도 그렇죠. 되는데 뭐 잘 알려진 게 있습니다. 김 같은 거, 다시다. 다시다. 그다음에 요술버섯. 요술버섯, 일바지. 뚝배기. 김치는 뭐 당연히 우리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렇죠. 젓가락, 숟가락 세트. 어.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 네. 이게 그 세계에서 뉴욕 매거진이라는 데서 이 세계 1위 라면을 뽑았어. 아, 월드 베스트. 월드 베스트를 뽑았는데 베스트 스파이시 인스턴트 누들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둘 다 우리가 익숙하잖아. 그쵸. 외국어로 읽어주세요. 샤프게리. 샤바게리. 네, 샤프게리. 근데 신라면. 이게 어떤 베스트에 꼽힐 정도로 우리 뭐 라면 먹지 말고 뭐 딴 거 먹자 하지만 외국 사람들 오히려 이런 걸 더 좋아한다는 그리고 편의점 매출도 보면 이것도 환장합니다, 이거. 거예요. 바나나 맛 우유가 편의점 외국인 매출 상위 1위야. 그다음 신라면은 이해가 좀 되죠.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어디 뭐 굉장히 막 특이한 음식은 아니잖아. 불닭볶음면은 약간 이제 도전 정신이 강한 이제 서양인들 위주로 많이. 하여튼 막 너무 막 새로운 거를 막 짜내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새우유 생크림빵은 굉장히 구체적이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아무튼 저 여기까지 그래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 결론은 한국이 관광 자원이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뭔가 그렇죠. 자원을 잘 개발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죠. 관광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관광 또 잘 되길 좀 빌어보겠습니다. 네.